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시청자 댓글이 읽어지는 시간입니다. 영상 제목, 친구 중에 화물 쪽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입이냐, 콜발이냐 고민입니다. 라는 고민 사연인데 이거 누가 적었냐 하면 제 방송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카푸어님이라고 현재는 이제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좀 고민 사연이나 뭔가 경험담 같은 거 보내실 때 굉장히 내용이 가벼워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이분 뭔가 보내주는 거는. 그리고 이분이 뭔가 보내신 지인분 중에 제대로 된 분이 별로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 여기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그 야간에 택배 차량 아시죠? 그, 윈바디로 해가지고, 땡땡 택배 적혀가지고, 거기 이제 택배 실어가지고, 물류센터를 보내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일 안 하고, 화물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화물 쪽으로 가는데, 지입을 할 것이냐, 콜바디를 할 것이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입은 무엇이고 콜바디는 무엇이냐? 지입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그 고정짐을 싣는 거예요. 고정짐. 예. 지입회사 들어가서 고정짐을 싣는 거. 콜바디는 뭐냐 하면 그런 이제 고정짐 말고 어디 들어가서 내가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고정짐을 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제 그 아무 짐이나 이제 어플 같은 거로 받아가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새벽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콜바디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물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입하고 콜바디. 예. 둘 중에 고민한 사연인데 그때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콜바디는 풀이고요. 지입은 고정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된. 예. 근데 지입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지입의 문제점은 이제 그 착복을 많이 합니다. 착복이 뭐냐 하면 이제 지입이 그러니까 고정짐을 실어준다는 명목하에 알선서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건비를 많이 후려칩니다. 지입이 편하겠죠, 당연히. 고정짐이 있으니까 내가 짐을 잡을 필요도 없고 좋긴 한데 문제는 그 지입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지입을 넣어줄 수 있는 지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알선소를 잘 만나야 되는데 알선소 그지 같은데 만나면 이제 거기서 착복을 많이 합니다. 많이 삥땅을 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고정비를 줬기 때문에 고정비 줬다는 명목하에 돈을 얼마씩 떼가요. 떼가는데 그 정도가 심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지만 하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떼가니까 막상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 보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다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콜바디는 또 장단점이 뭐냐 하면 장점은 내가 원하는 짐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는 것. 단점은 고정짐이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 콜바디 하시는 분들은 집에 못 들어가요. 고정짐 하시는 분들은 집에 들어가는데 차를 대놓고 집에 들어가는데 콜바디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짐이 어디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물차라는 게 공차로 출발하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네. 이거 나중에 설명할 텐데 공차가 뭐냐 하면 빈차예요. 빈차. 아니, 빈차로 운전하는 게 뭐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일반 차냐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물차 연비가 극악이에요. 극악. 화물차는 그러니까 짐은 안 실은 상태에서 가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예요. 왜냐하면 화물차 연비가 한 4밖에 안 나오면 3에서 4밖에 안 나와. 짐을 실면 2점대로 떨어져요. 연비가. 그러면 그 상태로 한 300을 간다고 생각해봐. 짐 안 싣고. 그러면 요즘에 경유 비싸죠. 리터당 한 2,000원 하잖아. 그럼 공차로 한 300km 가봐요. 그럼 기름을 바닥에 얼마나 뿌리는 거야? 한 30만 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차 기사들은 공차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즈가 있어요. 나중에 화물차 기사 한번 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로 돈 버는 시대는 끝입니다. 그냥 버티는 거고 직업상 집에 못 가는 게 다반사인데 내가 버는 건 열심히 해서 1,000만, 1,500 찍지만 그만큼 나가는 것도 화물이에요. 결혼 안 하셨고 단지 직장 생활이 힘들다 하시면 하셔도 돼요. 단 고정짐이 있어야 하고
차값의 절반 이상을 넣으셔야 하고 여윳돈 2천 이상, 원3 이상급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절대 화물은 돈 버는 시대는 끝이고 중고로 사신다면 앞으로 벌고 뒤로 다 까먹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동, 저도 예전에 1년 했는데 2, 3년 주기로 노선 개편 시킵니다. 경동하실 거면 하시기 전에 노선 주기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재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영세업체나 말 많은 업체가 과대 광고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업소 상하차나 터미널 상하차 시 운임이 상하차 운임이 같이 나오는 건지, 터미널과 터미널 이동 시 상하차 본인이 하시는 건지, 아님 지게차 용차가 다 해주는 건지 꼼꼼히 하게 아셔야 합니다. 끝으로 모든 고정차를 하실 경우 그 주변 차주, 세넷은 확실히 친하게 지내세요. 그런 기사 때 모르는 정보나 눈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기사로서 열심히 하고 성격이 모나지 않으시다면 주변 차주들이 도움 줘요. 한 개 더, 콜바디는 절대 더 비추입니다. 시기적으로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신차가 늦게 나오거나 반도체 부품 수급이 국산차도 영향이 있어 중구사 시대 넘버 시세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저도 지입료가 현재 2만원 이상 되어서 좀 기분이 그렇네요. 이 모든 걸 감내하시면서 해도 요즘 단가가 참 말도 안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지입료 2만원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지입료 짐을 실을 때마다 아마 한 번 실을 때마다 2만원 떼이나 봐요. 그러니까 2만원 더 떼이나 봐. 그 말인 것 같아요. 그 이분 말은 뭐냐 하면 화물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지 마. 이분도 화물 일하면서 제 방송에 가끔씩 오셨던 분인데, 예전에 경험담도 보내주셨던 분인데, 요즘에 안 들어오시네요. 이분이 아마 25톤 차 할 겁니다. 25톤, 볼보인가? 볼보나 스카니아로 25톤 윈바디 하시는 분일 거예요. 예. 그 앞사바리. 혹시, 앞사바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앞사바리. 앞사바리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앞사바리가 뭐냐 하면, 앞에, 그러니까 이제 25톤 차를 얘기하는 건데, 25톤 화물차가, 자,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25톤 화물차가 있는데, 보통 이제 25톤 화물차가 앞에 바퀴가 2개씩, 양쪽 2개씩 4개 있고, 뒤에 기본 2개, 4개, 그리고 축바퀴라고 위아래 내리는 거, 그까지 2개 해서 총 10개가 있어요. 왼쪽 5개, 오른쪽 5개 해서 탑이 10개. 근데 앞에 2개가 달려있어요. 앞쪽에 2개. 25톤 차 보시면, 큰 차 보시면, 앞에 2개 달려있어요. 그걸 이제 앞사바리라고 그래요. 앞에 4개 달렸다고 앞사바리. 예. 자, 함으로 돈 버는 시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게 이분이 그냥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물업 하시는 유튜버 분들 많거든요. 화물차 기사들이 유튜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심심할 때만 한 번씩 보는데 재밌어요. 내용도 좋고. 그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한 10개 보잖아요. 그럼 9개 영상에 화물로 하지 마라 그래요. 오지 마라 그래요. 오래 하신 분들이.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오지 말라 그래. 네. 한 15년 하신 분이 있어도 웬만하면 오지 마라. 특히 돈 없는데 오지 마라 그래요. 여기 보면 고정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 보통 화물업 하시는 분들이 고정짐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화물 일 하실 때 일단은 화물업계에서 일하시는 지인이 있어야 돼요. 지인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 지인 못해도 한 명이 아니라 3, 4명은 알고 있어야 돼요. 각 분야의 지인들. 네. 뭐 예를 들어 윈바디 하는 사람 1명, 카고 하는 사람 1명, 출혈 하는 사람 1명, 뭐 덤프 하는 사람 1명, 이렇게 분야마다 좀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샘파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화물로 많이 덤벼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고정짐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고정짐이 있어야 되는 얘기는 주변에 화물업계 아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차값의 절반 이상을 넣어야 된다는 건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얘기죠. 종잣돈. 근데 여러분 차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화물차가. 화물차가 얼마 한다는지 모르잖아. 얼마 하는지. 화물차가 보통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4톤, 4.5톤 축차 같은 경우에 1억 5천만 원. 새 차가 1억 5천.
1억 5천 정도 하고 25톤은 2억이 훨씬 더 넘습니다. 국산차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차값의 절반 이상 넣는다는 얘기는 종잣돈이 1억 이상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저렇게 돈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화물차 하신다고 하면 거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 와요. 그러면 오랄부라 해서 오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어도 차를 뽑을 수 있어요. 차도 뽑을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빠듯하다는 거죠. 차값도 비싸고. 예. 번호판도 있어야 되거든요. 화물차 하면. 노란색 번호판. 가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 원 돈 할 거예요. 서울 경기 기준으로. 예. 번호판만. 노란색 번호판 다는 것만. 그럼 그것까지 하면 거의 2억 깨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저 차를 사가지고 하신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물에 들어오신 분들이 돈을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대출받아가지고 임대료 내고 하죠. 아마 이거는 뭐 이 댓글 적으신 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예. 운임 같은 거 나오는 건지 그리고 짐도 알아야 돼. 짐. 어떤 짐을 실을 건지 내 차에 어떤 짐 실을 건지 그리고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고 그리고 짐을 잘 실어주는 곳인지 안 실어주는 곳인지 바로 실어주는 곳인지 나중에 실어주는 곳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길도 있잖아요. 길도 내비로 가는 게 아니라 화물차 오래 하시면 내비로 안 써요. 내비 안 쓰고 자기들이 잘 가는 동선이 빠는 지름길이 있어. 왜냐하면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내비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름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물차들이 돈을 벌려면 짐을 많이 싣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그 주행거리가 단축이 되고 주행거리가 단축이 돼야 돼요. 길면 안 돼요. 길면 그만큼 내가 도로에서 가는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화물차 연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름을 땅에 버리는 게 더 많아요. 더 많기 때문에 더 빡시 나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화물차 기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하게 지내는 게 뭐냐 하면 화물차들끼리 좀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짐이 좋다. 예. 어느 어떤 알선소나 이제 업체가 좋다. 그리고 수리점도 어디가 좋다. 뭐 음식점도 어디가 좋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혼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좀 몇 명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맨땅 헤딩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 빠진 거 있는데 분양 사기 같은 거 절대 당하면 안 되고 콜받은 비추라고 하는데 어 뭐 콜받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급하신 분들 그러니까 화물차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나는 가는 걸 위해 오래 일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콜바디가 돈은 더 돼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화물차 기사들 보통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뭐 결혼하신 분도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이제 짐을 더 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바디를 많이 해요. 콜바디는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 이제 짐이 올라오잖아요. 고정짐의 장단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짐이 꾸준하게 고정돼 있는데 단점은 일이 정해져 있다.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콜바디는 이제 밤이고 낮이고 뭐 월화수목금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저리 콜바디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잠 못 자고 일하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니까 건강 상태는 뭐 굉장히 안 좋겠죠. 그리고 뭐 사고나 우려도 있고요. 예.
저렇게 많이 실었다가 사고 나면 벌어놨던 거 몇 배로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이분 댓글 적어준 걸로 봐서는 하지 마라. 화물차 들어오지 마라. 그 내용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화물 하겠다고 유튜브 와가지고 화물차 멋지다 생각하고 들어오지 마라.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화물업계 들어오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화물업계 많이 힘들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함으로 돈 많이 버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함으로 돈 벌러 왔다가 돈을 더 까먹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물 쪽은 뭐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화물 일하시는 분도 있으면 꼭 정보를 들으세요. 그냥 부탁대고 가지 마시고. 아무튼 댓글 적으신 분 정말 감사하고 그 지금 일하고 계신 거 맞죠? 그 제 방송에 예전에 오셨던 분인데 예, 앞으로도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